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와 화제입니다. 자치단체 의회마다 내년도 예산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코로나19 사태와 지역경제 침체 상황에서 어느 때보다도 재정 형편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그 규모 있는 살림살이를 위한 지혜를 짜내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오늘은 익산시의 한동현 예결위원장과 함께 익산시의 내년도 예산 심사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한동현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한참 정기회 시간일 텐데 예결위원장으로서 시민들에게 뭐 인사 말씀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익산시 의회 예결위원장 한동현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많이 힘드실 겁니다. 가족 건강에 대한 염려, 그리고 생업에 대한 걱정 때문에 많은 힘이 드실 텐데요. 시민 여러분, 이런 기회에 우리 시민들이 하나로 뭉쳐서 이 위기를 잘 극복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네. 시민들께 힘내라는 얘기부터 시작을 하셨습니다. 네. 이제 익산시가 시의회에게 내년도 예산안을 이제 넘겼습니다. 그래서 예산 규모가 얼마나 되고 또 그리고 올해보다 얼마나 늘었는지 좀 전체적인 그 예산 편성 상황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2021년도 예산 총 규모는 1조 4,845원입니다. 네. 제가 차트를 준비했는데요. 네. 일반 회계 1조 3,197억 원이고요. 그리고 기타 특별 회계가 192억 원, 공기업 특별 회계 1,456억 원으로 올해 1조 3,019억 원보다 11% 증가했습니다. 1,527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네. 뭐 써야 될 때가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뭐 코로나19도 있고 또 지역 경제 자체가 침체가 되니까 이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예산을 갖다 이제 많이 써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11%가 늘었습니다. 11.5%가 늘었으면은 상당히 이제 재정을 확장해서 쓰겠다 이런 뭐 의지가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재정 확대를 위해서 기존의 그 세입으로는 안 되니까 지방채도 발행을 했어요. 이제 지방채를 이제 갚은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또 지방채를 내니까 이 예산 확장 재정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지방채까지 발행을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위원장께서는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방채는 그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익산시는 그 국가산단 재생사업 그리고 세계유산 보존관리사업 등 12개 사업에 대해서 300억 원을 발행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인지 발행 규모나 상환 능력 그리고 예결위에서 법령에 적합한지를 다각도로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이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 뭐 그동안 쭉 갚아만 봤지 발행은 해보지를 지금 않은 상황이라서 역시 이제 위원장님으로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좀 고민이 좀 많겠습니다. 네. 주요 그 예산 편성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어떻게 편성이 됐습니까? 네, 이것도 차트를 준비했는데요. 예산의 성질별로 보면 지속적인 그 복지 정책이 그 36%고요. 그리고 농림 해양 수산 분야가 12%, 그리고 문화 관광 분야가 7%고요. 환경 보호 분야가 4%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이 344억 원, 그리고 왕국리 유적 및 미륵사지 세계유산 보존 관리 사업 145억 원, 그리고 미세먼지 차단숲 및 도시숲 조성 사업 31억 원, 그리고 익산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312억 원, 일반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280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주요 사업들도 이제 살펴를 봤는데, 그래도 이제 복지 이 분야가 제일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36%면은
상당한 규모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렇게 이제 편성된 예산을 이제 시의회가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심사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11월 26일 날 개원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12월 18일까지 23일간 이제 저희가 정례위로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 개유일에 정원우 시장님으로부터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12월 1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한 뒤에 예결위원회에서는 12월 11일부터 16일까지 종합적으로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예결위 심사가 이제 마무리가 되면 12월 18일 본회의에서 그 최종 결정을 하여서 내년도 예산을 확정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최종 확정이 되는 날은 12월 18일이군요. 네네, 예. 네. 뭐 예결위 심의가 이제 한 6일 정도 네. 아주 그 타이트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위원장이 보시기에 이제 전체적으로 내년도 시 예산이 이를 쭉 훑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문제점이 어디 있는지, 보완할 점이 무엇인지 좀 감이 좀 왔을 것 같아요. 네네. 어떤 생각이십니까? 네, 그 내년도 예산 편성 재원을 살펴보면 그 지방세 수입과 세입 수입 등 그 자체 재원은 15.4%밖에 차지가 안 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대부분 지방 교부세 및 그 보조금 등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세출 예산이 지금 저희 익산시가 1,526억 원이 증가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지방세 수입은 25억 원 정도가 감소가 되었고요. 세입 수입 증가액은 87억 원에 불과합니다. 네. 네. 이렇듯 우리가 이걸 보면 국도비 보조금이 980억 원이 지금 늘어났음에도 그 시 재정 자립도 향상과 관계되는 그런 사업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예결위원장으로서 그걸 보면은 좀 유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역시 이제 자체 수입이 줄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고 보조금 등 여러 가지 이 의존 수입이 이제 네네. 늘어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말하자면 이제 자체 재정 지수 이것은 뭐 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제 우리 시에서 그 체납세 징수나 네. 지방세 증대를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역시 이제 지방세가 전체적으로 늘기 위해서는 뭐 지역 경제 활성화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정책이겠는데 앞으로 이 정책이 이제 어떻게 예산을 통해서 그리고 앞으로 정책을 통해서 구현해 나갈지 그것이 이제 주목되는 상황이라고 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익산시의회가 특히 예결위나 뭐 상임위에서 지금 심사를 하고 있지만 예결위에서 이제 총체적으로 다시 가다듬기 때문에 이번 예산 심사의 초점 네네. 어디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심사는 그 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에 그렇게 중점을 둘 생각입니다. 그 선심성, 소모성 그런 사업 예산은 이제 배제하고요. 그리고 긴급성이나 타당성, 계속성을 검토하여서 시민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이렇게 잡겠습니다. 네. 그리고 재정 건전성과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이제 먼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할 계획이신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또 이 참 어디다가 배분을 해야 될지 네. 그게 참 난감한 곳이 또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우선순위가 참 어디에 둘지 이렇게 이제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특히 이제 올 초부터 이 코로나19 사태로 대단히 지금 어렵습니다. 네네. 이것이 이제 너무 장기화되니까 이로 인한 경기 침체 상황도 이제 장기화가 되고 있고 그리고 시민들이 그야말로 정말 피로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예산을 통해서 이걸 활성화시킬 수 있는 어떤 대안, 코로나19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인데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예산 어떻게 심사를 해서 배분을 해야 될지 어떤 뭐 기본 방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방 익산 사랑 상품권 그 312원도 확대하였고요. 312억이요? 네네. 네. 이게 이제 민간 소비 촉진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영세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뭐 11억 원,
그다음에 소상공인 중소기업 2차 보전에 8억 원 정도. 네. 그리고 영세 소상공인 대출자금 2차 보전 1억 2천만 원. 그다음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2차 보전금 7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시민의 안전과 관계되는 것은 신종 감염 증후군 예방 관리 사업에 2억 원 정도가 돼 있고요. 네. 그리고 AI 워킹스루 살균 부수 설치가 2억 원 이렇게 예산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직접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여러 가지 활성화 정책, 뭐 코로나19에 조금 이제 더 한 걸음 더 나가다 보면 또 간접적으로 연계된 정책이 뭐 연결되지 않는 정책은 없습니다. 네. 말하자면 산업 정책도 말하자면 코로나19 대책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적어도 이제 코로나19와 관련된 직접 관련된 것이 적어도 한 500억 정도 되지 않나 얼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의회가 이제 예산 심의를 하게 되면 항상 한동현 위원장이 오늘도 말씀을 하셨지만 불효불급한 예산을 가려내겠다, 또 송곳 심사를 하겠다, 뭐 이렇게 각오를 합니다. 그렇지만 또 해놓고 보면 예산을 해놓고 보면 또 이것이 이제 용두사미에 그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번 예산 심사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 위원장님이 좀 책임지고 이런 상황이 좀 적게 나와야 될 텐데 어떻습니까? 네, 의회는 그 예산 심의 과정을 통해서 재원을 검토하고 그리고 사업의 정당성을 검토합니다. 그 각 상임위원회와 그 부서 간에 그 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비 심사의 경우는 그 예산 심사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예결위원회는 그런 긴밀한 관계가 없고 서로 그 중립적인 입장에서 하기 때문에 아마도 객관적으로 심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예결위원회에서는 소모적이고 그 선심성 있는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국도비 보조 사업이라도 성과가 미흡하거나 타당성이 없는 사업은 삭감할 예정입니다. 네. 뭐 한 위원장님 이렇게 각오를 밝히셨으니까 이번에 좀 달라질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그렇게 좀 예결위의 어떤 그 예산 심사 기능을 강조를 하셨는데 그동안의 시의 운영 예산 심사의 운영 과정을 보게 되면 상임위 존중하는 그런 관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상임위에서 올라온 정책, 상임위에서 심사한 예산 이런 것은 좀 웬만한 것은 안 건드리고 그냥 넘어가자 뭐 이런 상황도 좀 있습니다. 이번 예산 심사에서는 어떻습니까? 네, 우리 의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는 하고 있습니다. 익산시의 회의 규칙을 보면 그 상임위원회 심사는 예비 심사이고 그리고 예결위원회에서 종합 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각 상임위원회에서 선출된 그 예결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다각도로 자기 위원회에 있는 예산까지 이렇게 해서 종합적인 심사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임위 내용을 존중하고 그 결과를 참고하겠지만 예결위원회는 시민들을 위한 그런 예산을 더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네, 예결위가 보다도 객관성 있게 중립적인 위치에서 심사를 하겠다는 말씀인데요. 시의회 예결위원장으로서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좀 다짐과 당부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의회는 시민의 뜻과 요구를 담아내는 기관입니다. 저는 익산시에 1조 4천억이 넘는 예산을 심사하면서 어깨가 무겁고 또한 많은 부담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민의 대표 자격으로 심사를 할 예정이니까요. 시민 여러분들 그 예산에 관해서 좋은 의견이나 관심 있는 분들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고요. 그동안 어려운 시기이지만 우리 시민들께서 그 납세하신 세금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꼼꼼하고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본격화하고 있는 익산시의회 내년도 예산 심사에 방향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익산시의 살림살이의 내용이 어떻게 짜여질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이슈와 화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동현 익산시의 예결위원장이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